YTN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마스크 잊지 않고 챙기셨나요? 오늘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나 지하철, 택시에서 승차 거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사실 이 마스크 쓰는 게 점점 더 곤욕이 돼가지만 그래도 모두를 위해서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부터는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 중3과 고2 학생까지 대거 등교 개학이 이뤄집니다. 과연 괜찮을까?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크실 겁니다. 전문가와 함께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규모 등교 개학, 학교 방역 이야기 나눠보고요. 오늘 3분 요가 리시 선생님 스튜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3분 투자해서 건강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관련 의견 주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YTN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내일부터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 중3과 고2 학생까지 등교 수업이 확대됩니다. 하지만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감염된 유치원생 확진자가 나오면서 180여 명 원생이 있는 유치원 돌봄 교실이 폐쇄가 됐고요. 서울시 교육청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등교 개학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대로 학교를 보내도 되는 건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학교 방역에 촘촘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또 현재 시행 중인 학교 방역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김호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내일부터 등교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개학을 진행해도 될지 걱정이 되는데 의료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가을에도 코로나가 계속 유행할 거고 독감이 오면 더 크게 유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학교 개학을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할 수 없이 학교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렇지만 일단 증상이 있는 아이들은 등교해서는 안 됩니다. 예. 지금 강서구 미술학원 사례를 보면요. 방역 지침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감염이 됐거든요. 내일 개학인데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제한하는 등의 방식, 실질적인 방역이 될까 좀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밀집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고등학교라면 3학년은 계속 등교하고 1, 2학년은 번갈아서 등교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이제 최대 3분의 2만 등교하는 것을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의학적으로 3분의 2로 제한하는 등의 방식이 실효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더 줄이면 좋겠지만 예. 학교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있고 적은 학교가 있을 텐데요. 예. 학생 수가 많은 학교들이 지금 이제 문제인데 앞으로는 점차 학생 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될 거고요. 지금 당장은 아마 방안이 없어서 그렇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미 등교 중인 고3 학생들은 학교에 들어갈 때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요. 또 발열 체크, 손 소독도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책상마다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급식 시간에 벽을 보고 또 밥을 먹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의 방역이 된다고 봐야 할까요? 예, 수업 시간 가림막은 학생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가림막은 효과가 없다. 예, 수업 예. 시간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식당에서 급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예. 이제 식당에서 가림막을 설치하는 곳도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경우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가능하면 식당보다는 교실에서
아이들 숫자를 줄여서 분반해서 식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학생들이 전부 등교하지 않기 때문에 빈 교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식사할 때는 이제 학생들을 나눠서 식사하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예. 식당에서 한 방향으로 급식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벽을 보고 먹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마주보고 식사를 하게 되면 예. 식사할 때는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하기 때문에 예. 가장 비말이 많이 튀고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벽을 보고 한다든지 아니면 한 방향으로 보고 앉게 한다든지 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겁니다. 예. 학교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결국 학교는 이제 교실 내 밀집도 낮추고 환기 자주 하기 이런 거 실천해야 되고요. 예. 학생들은 이제 기본 방역 수칙인 마스크, 손 씻기, 두 팔 벌려 거리두기 이런 걸 지켜야 되고 예. 요즘 계속 이제 코로나 자가 진단 앱을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날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 아픈 아이는 등교하지 않도록 하고 학교 내에서 증상이 생기면 바로 선생님께 알려서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특히 처음 한 달 동안은 검사를 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시행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학년보다는 저학년이 더 방역 수칙 지키기가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또 예. 그렇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저학년 아이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또 잘 따르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예. 학교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방역 담당자로 지정돼서 관리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인력들로 대책들을 모두 소화할 수 있냐라는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새로운 업무가 가중돼서 쉽지 않을 텐데요. 예.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약 3만 명의 보조 인력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이제 그분들이 업무가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릴 거예요. 예. 그래서 학교 내에서는 업무를 잘 나누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보건물품 관리나 증상자 관리 이송 이런 부분은 보건교사가 해야 될 거고요. 예. 교실 내 환기나 방역 수칙 준수 관리 이런 거는 담임선생님이 하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전체 학부모하고 소통을 하는 거는 교감 선생님이 맡는다든지. 그러면 학교 내에서 아침 등교나 쉬는 시간, 식사 시간 관리 같은 이런 관리에 보조는 보조 인력이 감치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학교 학생 수가 많은 경우는 보건교사 한 명이 담당하기가 어렵거든요. 장기적으로는 학생 숫자에 맞춰서 보건교사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앞으로는 보건교사가 방역관리뿐만 아니라 보건교육도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학교 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할 경우 해당 학교는 곧바로 폐쇄하고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까? 예, 일단 이제 모두 집으로 돌아가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고요. 예. 접촉자를 확인해 봐서 모두 검사하고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확진 학생의 동선이 간단하면 예를 들어서 한 반이나 한두 개 교실이 전부다. 그러면 해당 반만 온라인으로 하고 나머지는 등교할 수도 있습니다. 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제 날이 좀 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 환기시설 방역에 대한 준비도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실 창문을 3분의 1 이상 여는 조건으로 에어컨 사용을 허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방역당국에서는 환기가 더 낫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가능한 환기를 자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워서 에어컨을 꼭 사용해야 되면 에어컨의 바람 세기는 약풍으로 하고 온도는 낮추고 그리고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환기 전문가들은 에어컨 사용 시에도 일부 창문을 열고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소음이라든지 또 학교의 전기요금 문제 등도 고민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수업 시에는 예를 들면 창문을 닫고 또 쉬는 시간에는 전체 창문을 열어서 환기한다든지 이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온라인 수업 하셨는데, 교육당국에서 만일 등교 개학 후에 감염 사례가 나올 경우 다시 학교 문을 닫고 온라인 수업으로 돌아간다 이런 방침을 내놨습니다. 자, 문제는 각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전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확진자가 나오면 다시 학교 문을 닫으면 된다. 이런 대처는 좀 안일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법은 없고요. 예. 일단 이제 집 안에서도 가능하면 가족 간의 접촉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조정을 해야 되고요. 예. 특히 이제 부모님이나 같이 사시는 분들도 외부 활동을 최소한 줄여서 아이한테 혹시라도 이제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예. 밀집도를 낮추고 학교 내 방역을 하더라도 한 학급당에 30명이 넘고요. 또 학교 전체로 보면 또 수천 명이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렇습니다. 30명이 넘으면 우리가 과밀 학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그런 경우는 30명이 한 반에 다 있기가 아마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뭐 미러링 수업이라고 반은 교실에 있고 반은 밖에 있고 뭐 이런 이제 묘안까지 내놓는 곳이 있는데 예. 한 반의 학생 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이제 큰 뭐 과학 실습실에서 또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줄이는 게 필요하고요. 한 학교에 몇천 명이 된다고 하면 그건 너무 큰 학교죠. 보통 이제 아주 과대 학교라고 해도 한 1,000명 정도인데 예. 그것도 가능하면 줄여서 3분의 2 정도로 이제 한 500명이 넘으면 사실 한 학교에 선생님들이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숫자를 좀 조정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500명 이하로 줄이는 게 일단 기본적인 중요점이라고 보시는 거죠? 아무래도 학교 안에 그 정도로 학생 숫자가 많아지면 이제 식사 관리도 어렵고요. 예. 또 선생님들이 아침에 등교라든지 쉬는 시간을 적절히 분배하는 것도 좀 어려워집니다. 예. 그래서 학교마다 좀 사정이 다르겠지만 가능하면 숫자를 줄이는 것이 방안이고요. 이제 학교마다 뭐 3분의 2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3분의 2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최대한 3분의 2가 넘지 않도록 하자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의 등교 시간 자체를 가능하면 뭐 오전 오후로 한다든지 또 어떤 초등학교는 한 반 아이를 5분의 1로 나눠서 이제 오부제 수업처럼 이렇게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예. 문자로 4560번님께서는 저희 애는 고1아 내일 개학인데 한 학급에 32명이고 12개 학급이 한 학년에 있는 큰 학교입니다. 그런데 일단 내일 모두 정상 등교합니다. 너무 걱정됩니다 하셨는데 일단은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그런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은 다 등교를 하고 있고요. 예. 내일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등교를 하는데 아마 이제 큰 도시 이제 서울이나 경기에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요. 30명이 넘는 학급이 있고 예. 그다음에 한 학년에 뭐 10반이 넘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인 경우에는 사실 쉬는 시간 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내일은 이제 다 등교를 하지만 아마 방안을 찾아서 교실을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학년이 등교할 때는 1학년이 등교를 안 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교실을 좀 나눠서 쓰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 노래방이죠. 동전 노래방에서 여러 확진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QR코드를 이용한 출입자 관리를 하겠다는 이런 발표했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번 이태원발 감염을 역학조사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시설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모두 기록하라고 했는데 예. 명단이 정확하지 않아서 역학조사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환자를 찾는 것이 늦어지고 계속해서 지금 6차 감염까지 전파가 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에 QR코드는 이제 전자출입명부라고 하는데 위기 단계에서 경계 심각에서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제 그런 유흥시설이나 이런 집단시설 방문자를 개인정보도 보호하면서 좀 확실하게 관리하자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표한 것을 보면
이용자는 일회용 QR코드를 내려받아서 이제 제시하면 예. 그 본인의 개인 정보는 QR코드 발급 회사에 이제 보관이 되고요. 시설 정보나 방문 기록은 이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제 보완을 해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예. 즉 따로따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나왔을 때만 그 두 정보를 연계해서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평소에 아무런 일이 없다. 그러면 그 정보들은 4주가 지나면 저절로 폐기되도록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 이제 오히려 개인정보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신분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시민들과 사업장 그 주의 참여도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업장에서 QR코드 리더기를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건지 만약에 업주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예, 업주가 그거를 참여하지 않은 방법이 없고요. 만약에 예. 그걸 안 쓰면 기존의 방법대로 종이에 수기로 기록하도록 해야 되고 예. 업주는 그 수기에 기록한 내용이 맞는지 그 자리에서 신분증이나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일이 좀 더 많아지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내일 등교가 진행이 되는데요. 준비 철저히 해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호란 국립암센터 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네, 3분 요가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일부 굉장히 무겁게 진행했다가 네. 이 분위기를 전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필요하죠. 여러분들 제가 왔습니다. 예, 리 씨와 오늘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일부에서 참 많은 생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정말 들어오시는 분이 없다가 네. 이 3분을 투자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가 동작 함께 따라하시면서 다양한 의견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자세 준비했나요? 그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형진 씨 어제 뭐 드셨어요? 저요? 네. 갑자기 먹는 걸 왜? 저 어제 치킨도 먹고 날이 좀 흐려서 정말 전을 부쳐 먹었습니다. 야식을 드셨군요. 네, 야식 먹었어요. 어쩐지 오늘 얼굴이 땡땡 부어 있어요. 이렇게 공격하시려고 물어본 거군요. 아닙니다. 오늘 예. 동작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예. 이렇게 형진 씨처럼 오늘 아침에 얼굴이 땡땡 부으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예. 왜 내가 갑자기 얼굴이 부었지? 살쪘나? 라고 궁금증 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얼굴 붓기 빼는 자세 준비해봤습니다. 지난주인가요? 네. 준호님께서. 진호님이요. 진호님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가 동작을 좀 알려달라고 얼굴 네. 붓기 빼는 동작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또 그거를 준비를 해오셨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댓글을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대단합니다. 지금이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예. 어제도 플랭크 자세 복부 빼는 거에 도움이 되냐, 뱃살 빼는 거에 도움 되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예. 도움 됩니다. 다 지켜보고 계시군요.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알려드릴 자세는요. 바로 사상가 아사나, 토끼 자세예요. 토끼 자세요. 네, 요가에서는 이게 얼굴 작아지는 자세로도 유명합니다. 그렇군요.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의자 끝에 바르게 앉아서 두 무릎을 골반 너비만큼 넓게 벌려줄게요. 네. 네, 그 상태에서 두 예. 손을 등 뒤로 보내볼게요. 등 뒤로. 등 뒤로 보내서 두 손, 양손 바닥 마주 보도록 깍지 껴줄게요. 예. 네, 그리고 두 깍지 낀 손 바닥 쪽으로 끌어내리면서 가슴을 활짝 열어줄게요. 예. 네, 벌써부터 힘드시게 느껴집니다. 예, 그렇네요. 네, 그 상태에서 상체 자연스럽게 바닥 쪽으로 숙이면서 깍지 낀 손은 하늘 쪽으로 쭉 보낼게요. 네, 고개가 무릎 가까이 올 때에는 예. 깍지 낀 손이 머리 뒤로 넘어갑니다. 이게 됩니까? 여기서 5초를 유지하시고요. 예. 그 상태에서 5초 유지하신 다음에 천천히 깍지 낀 손 바닥 쪽으로 끌어내리면서 상체 다시 이렇게 세워줍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지셨어요? 얼굴이
부었던 게 문제가 아니라 혈압이 오르는 게 문제네요. 이게 사실 예. 고개를 숙여서 얼굴을 아래쪽으로 이제 보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혈액순환을 돕는 자세거든요. 어. 그래서 얼굴 붓기 빼는데 도움이 됩니다. 4471번님께서는 그 동작 따라하면 얼굴이 슈퍼문보다 더 큰 우리 마누라 님도 얼굴이 작아질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몇 분 정도, 몇 회 정도 해야 얼굴 붓기가 좀 빠집니까? 네, 상체 바닥에 숙인 상태에서 예. 그 상태에서 한 5초 정도 유지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한 세트로 예. 보시고 총 5세트 반복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많은 분들께서 또 반응이 오고 계시고요. 유튜브 인구가 정확히 늘어나고 있나요? 13배 정도 급증했습니다. 와우. TK 쓰시는 분께서는 이게 돼요? 형진 아나운서님 오늘 몇 번 하실까 하셨는데 오늘 한 번 했죠? 네, 한 번 했습니다. KS의 A님, 리시쌤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하셨고요. CDDDJ님은 남자도 되는 자세 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오. 봐봐요. 남자들 하기 어렵다니까요. 아닙니다. 이 자세 남녀 불문하고 남녀노소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세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먼저 이제 상체를 바르게 세운 상태에서 예. 한 동작 한 동작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 번만 더 보여주시고 이 시간 맺겠습니다. 네. 예, 보여주시죠. 말하지 않고 예, 자세만 동작만요. 보여주세요. 예. 네. 두 무릎 벌려서 손 등 뒤에서 깍지 껴주고 그 상태 그대로 깍지 낀 손 하늘 쪽으로 올리면서 고개 숙여줍니다. 예. 등 뒤 깍지 낀 손 얼굴 위쪽으로 넘겨줍니다. 예. 자, 그대로 깍지 낀 손 등 뒤쪽으로 뻗어내면서 상체 이렇게 세워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차렷. 네. 밖에 박문성 위원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잠시 뒤에 한번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3분 요가 리시 선생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아침에 얼굴 붓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동작 함께 하시면서 아름다운 얼굴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2부는 별별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마스크 구매를 두고 가정에서 다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서민 교수 박문성 위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2부에서 뵐게요.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봅니다. 자, 오늘부터는 마스크 없이 외출하면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탑승 거부를 당할 수 있는데요. 마스크, 이젠 생활 필수품이 됐습니다. 마스크 한 장 사기 위해서 긴 줄을 서본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텐데요. 이제는 공적 마스크 공급되고 있고 마스크 대리 구매도 가능해지면서 마스크 구매가 조금 편해졌지만 그래도 이 마스크 물이나 쌀처럼 꼭 사다 놔야 하는, 꼭 쟁여 놓아야 하는 이른바 쟁여템이 됐습니다. 오늘 별별 상담 주제 바로 이 마스크입니다. 여러분은 마스크 일주일에 몇 장씩 쓰시나요? 혹은 KF 마스크를 쓰십니까? 일회용 마스크를 쓰십니까? 아니면 천 마스크를 빨아서 쓰십니까? 여러분 댁에 마스크를 사다 쟁여놓은 사람은 주로 누군가요? 우물정 0945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문자 메시지 이용하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셔서 보이는 라디오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시작부터 요가 동작으로 두 분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자, 단국대 의과대학 서민교수 박문성 축구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작 전에 박문성 위원님께서 얼굴 크기를 요가로 좀 줄일 수 있느냐 반문을 하시면서 유전이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냥 엄빠가 주시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가 선생님들 되게 얼굴이 작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증거죠 뭐. 네. 너무 성급한 일반화 우려 아니신가요? 너무 성급하세요. 저번 주도 그렇고요. 예. 이거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건 버리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한번 답은 해보시길 요가. 바라고요. 예. 표본이 너무 적긴 하는데 받아드리겠습니다. 시작부터 뜨겁습니다. 박문성 위원님께서는 오늘 갑자기 정장을 입고 나오셔서 혹시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보이는 라디오 인구가 좀 많이 급증을 했거든요. 혹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정장을 또 챙겨 입고 오신 건지. 네,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업복입니다. 제 뭐냐면, 제가 이제 중계가 제 본업이기 때문에 오늘 K리그 중계를 대전 가서 해야 돼서. 그러시군요. 방송 끝나면 바로 대전을 내려가야 돼서 중계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예. 하필 지금 그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는데 박문성 위원님 조명이 굉장히 밝아서. 그래요? 최소 20년은 더 젊어 보이십니다. 그럼 제가 도대체 연식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알겠습니다. 서민 교수님은 뭐 그대로이시고요, 보기에도. 네, 저는 뭐 옷보다도 말로 승부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스크와 관련된 사연으로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첫 번째인데요. 사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우리 집 마스크 전쟁입니다. 서울에 사는 중학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집은 마스크 오브제 시행 이후에 한 주도 쉬지 않고 꼬박꼬박 마스크 구매하고 있어요. 세 가족의 구매 날짜가 달라서 매주 토요일 오전이면 함께 약국에 가는데요. 아이는 그렇자 쳐도 남편이라도 날짜에 맞춰서 잘 샀으면 하는데 자꾸 깜빡하고 집에 와서 토요일 아침에 함께 약국에 가곤 합니다. 부담되네요. 저는 가끔 인터넷 특가로 뜬 마스크를 챙겨두고요. 곧 있으면 중학생 아이의 등교도 기다리고 있고 또 이 상황이 얼마나 계속될지 알 수 없어서 틈틈이 마스크 쟁겨 놓아야 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가족 모두가 마스크를 아껴서 사용해줬으면 하는데 특히 남편은 최근에 꼬박꼬박 들고 들어오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 어디 놓고 와서는 잔소리 여러 번 했어요. 하루에 하나씩 사용해서 마스크가 금세 동납니다. 사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는 마스크가 이렇게 귀한 물건이 될 줄이야. 빨리 이 상황이 끝나길 바랍니다. 사연이 굉장히 기네요. 좀 줄여줬으면 좋겠는데. 요즘 이런 사연 가진 분들, 집들 많을 것 같은데 먼저 교수님 마스크 일주일에 몇 개나 쓰십니까? 저 한두 장 가지고 전 돌렸습니다. 그냥 일부러 때 안 타게 검은 마스크를 사가지고 지금 팔에 걸고 있는 이건데요. 예. 이거 가지고 한 일주일 써도 뭐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하루에 한 장 쓰는 게 뭐 원칙이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마스크는 정말 중요한 거구나.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해갖고 지금 저도 마스크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족조 삽니다. 혹시 저와 이제 박문성 위원님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하기 전에 사실 좀 분칠을 하거든요. 뭐 비비크림을 바른다든지 또 화장을 또 하시는데 서민 교수님께서도 뭔가 바르십니까 얼굴에? 그럼 저 바르죠. 저 피부는 소중하잖아요. 이게 바른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 아까는 옷으로 승부 안 하시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외모로 밀고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제가 고등학생들 젊은 애들 많이 만나니까 학교에서 피부는 지켜야죠.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스크 검은색으로 구매하시는 겁니까? 아니 때 안 탈라고 순전히 오래 쓰려고. 저기 때 탄 마스크 쓰고 있으면 없어 보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없어 보이는 저희 둘이 이야기 나눠보죠. 네네네. 일주일에 몇 개나 쓰십니까? 일단 아까 사연을 저는 들으면서 혹시 우리 아내가 보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똑같아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비슷한 사정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와이프가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하나 만들어줘서. 마스크를 만들어줬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혼자서 운전하거나 뭐 혼자서 이렇게 있을 때는 그걸 쓰고, 하지만 이제 뭐 중계를 간다든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갔을 때는 이제 지금 권장하고 있는 그 마스크를 또 쓰니까, 그거는 좀 아껴 쓰고,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와이프가 만들어준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그렇군요. 사랑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죠. 아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저한테는 아끼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진짜 저도 비슷한 거였는데 마스크를 하나 달라고 아침에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내님이. 그래서 되게 속상하고 열심히 저 일하고 있는데 그런 느낌도 있고요. 저희 아내도 달라면 화냅니다. 저도 그래요. 일단 화내고 시작해요. 한 게 뭐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진행이 안 됩니다. 자, 공적 마스크 직접 사러 가십니까? 아니요, 아까 그 사연 얘기했지만 고맙게도 저희 아내가 저희가 이제 제가 아이가 셋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거랑 해서 함께 다 와이프가 이제 구매를 하면 제가 조금씩 얻어 쓰죠. 그래서 화내는 거 아닐까요? 본인은 직접 줄까지 서가면서 구매를 했는데
남편은 맞아. 그러네. 구매를 진짜. 하러 가지도 않고 받아 쓰기만 하니까. 마스크 땅에서 솟는 것도 아니고. 네. 아니 저 편은 한 명도 없는 건가요? 우리 동지예요 지금. 선생 교수님은 어떠세요? 공정 마스크 직접 구매하시니까? 저 같은 경우 약국만 보면 들어가서 사고요. 아, 그렇군요. 내가 날짜가 안 맞으면 못 사는데 안 그러면 다 사고 그리고 예. 길 가다가 마스크 대량 판매하는 데 있으면 무조건 10장째 사고 그래요. 예, 마스크 가격도 많이 낮아졌죠. 굉장히 낮아졌고 지금은 맞아요. 수월합니다. 예, 그래도. 알겠습니다. 마스크 좀 집에 구비를 해놓으셨습니까? 네,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사실 이 사태 전에도 이미 마스크를 좀 많이 이렇게 썼었습니다. 아이들이요. 예, 예. 그냥 아이가 있고 감기나 이런 것 때문에 사놓은 것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도 이제 뭐 기회가 될 때마다 좀 해놔서 일단 아이들이 걱정이었죠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이들 특히 이제 둘째 셋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저학년들이어서 예. 지금 가장 걱정이었기 때문에 와이프가 지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세먼지가 좀 도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저희도 아내가 그렇습니다. 사실 미세먼지가 좀 컸죠. 네. 아내가 굉장히 많이 마스크를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이제 그걸 다 쓰니까 마스크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예, 그때 예. 진짜 눈물겹게 살아서 그 다음부터는 진짜 마스크 보는 대로 사게 된 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아마 그러실 겁니다. 이제 예. 다시는 마스크 이제 쟁여놓는 게 아마 삶의 목표가 됐을 겁니다. 뭐 목표까지는 좀 그렇고요. 3998번님 땀이 너무 차서 피부염이 올 지경인데 덴탈 마스크는 그나마 좀 나아서 쓰고 다닙니다 하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의대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제 전공이죠, 마스크는. 저희 의대 들어가면 처음 날 마스크 배웁니다, 거의. 예, 마스크 예. 한 일주일 동안 배우는데. 실제로 덴탈 마스크 효과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물론 효과가 전혀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KF 뭐 이런 것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예. 그래도 기본 효과는 좀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마스크를 안 쓰면 출입이 안 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마스크가 더울 때 쓰기 좀 어렵다는 그런 건데 예, 예. 그러니까 이 덴탈 마스크는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석이조라고 할까. 그래도 네. 방역에 도움은 되는 거죠. 아유, 큰 도움이 되죠. 사실 그 유럽, 미국이 다 이제 다 망한 게 마스크 걔네 잘 안 쓰거든요. 쓰라면. 예,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예. 같은 경우 이 신천지 사태가 터진 게 어찌 보면 우리는 큰 예방 주사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확진자가 막 돌아다녀도 별로 감염자가 없었던 게 바로 마스크 덕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2월에 영국을 그때 갔다 와서 예. 갔다 오는 날 이제 신천지가 터졌었는데 거의 그 즈음에 해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영국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왜냐면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런던 도착할 때부터 쓰려고 그랬더니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일단 쓰게 되면 일단 의심한대요. 제가 혹시 문제가 있는 친구인가? 그 다음에 거기는 또 마스크를 쓰게 되면 약간 테러리즘하고도 연결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안 쓰는 게 낫다. 그래서 저희 안 쓰고 다녔고 지금도 그렇게 막 유럽이 굉장히 힘든다고 하는데도 많이 안 쓰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잖아요. 물론 요즘은 이제 쓰긴 하지만 예. 그런 약간 그 의식의 한편이 있기 때문에 예.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그 나라 애들은 말을 잘 안 들어요. 우리나라는 정부가 뭐 시키면 정말 잘하거든요.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듣나요? 실제 알겠습니다.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도 모여서 훈련하지 마라, 나와서 훈련하지 마라 그랬는데 말 안 듣고 나와서 하다가 많이 혼나기도 하고 뭐 벌금을 맞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 진호님께서는 서민 교수님, 박문성 해설위원님 최강 콤비라고 하셨는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최강 콤비가 됐나요? 지난번에 한번 방송해보니까 예. 딱 제 스타일인 것 같은데. 아니 뭐 취향은 존중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저희 교수님한테 여쭤보는 게요. 워낙 또 의대 쪽이시니까. 예. 제가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있다가 만들어 놓은 걸 쓰다가 가끔씩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저거 하는 거 쓰잖아요.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소독제 같은 걸. 그런 걸 약간 이렇게 마스크에 살짝 이렇게 해도 상관없나요? 원래 이제 그러니까 마스크가 젖으면 네. 조금 불리한 건 있어요. 바이러스가 이제 그걸 통해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네. 뭐 안 젖는 게 좋지만 뭐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저는 지지합니다. 네, 아니 잠깐만요. 제가 몰라서 물어봤는데 의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해주세요. 지지가 아니고 이게 뭐 확 뿌리진 않고 이렇게 몸에 이렇게 슬쩍 뿌릴 때가 있는데 그때 마스크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뭐 그 정도 젖는 거야.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스크 사실 오래 쓰다 보면 예. 이게 내 마스크가 괜찮나? 좀 걱정이 되잖아요. 네. 소독을 해주는 건 안 좋습니까?
전 소독 많이 하는데요. 지지하십니까? 아니야, 저도 그 소독기 있지 않습니까? 예. 전기 소독기 같은 거에 전 넣어놓고 씁니다. 사실 그냥 계속 너무 오래 쓰면 쓰러질 것 같잖아요. 제 입냄새 때문에. 그래서 소독을 좀 해주는 게 좋죠, 당연히. 그리고 빠는 것도 이제 원래 원칙상 안 된다 그러는데 뭐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도 큰 도움이 됐어요. 사실. 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좀 햇빛에 말리거나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럼요. 잘 말려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균이 아니라 냄새 때문에 힘드신데. 그럼요. 냄새 때문에. 이게 상담이 코너명이 별별 상담이긴 한데 좀 가끔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분들도 거의 못 본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대중교통 이용하십니까? 대중교통 저 오늘도 기차 타고 여기 올라왔지 않습니까? 집이 천안이니까. 근데 사실 대중교통 기차 같은 데서 그 마스크 안 쓰는 분들 보면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사실 그 야외 있잖아요. 야외에서는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오기 힘들어요. 근데 기차는 정말 갈 데가 없잖아요. 바이러스가 갈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사람한테 오는데 거기서 그걸 마스크 안 쓴다는 거는 거의 뭐 죽으란 얘기죠. 진짜. 중계하러 가실 때 본인 자가 차량 이용하시죠? 지난번 같은 경우는 기차 타고 내려갔습니다. 마스크, 근데 이제 처음에 내려갈 때는 보니까 이제 한참 좀 저희가 심각했을 때 우리나라가 그럴 때는 그게 되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기차를 예약을 했더니 띄엄띄엄 앉게 해주더라고요. 아예 시스템적으로. 근데 이제 또 많으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앉는데 그래서 처음에 내려갈 때는 좀 띄엄띄엄 앉아 있어서 와 이렇게도 예약이 돼 있구나. 물어봤더니 일부러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님을 시스템에. 대접한 게 아니라? 네? 위원님을 대접한 게 아닙니다. 제가 어플로 했는데. 갑자기 너무 끼어드셔가지고. 그다음에 또 한 번은 이제 또 중계라고 올라오는데 그때는 이제 사람이 좀 많아가지고 옆자리에도 사람 어떤 분이 계셨는데 옆에 분이 마스크를 안 쓰셨는데 계속 기침을 하셨어요. 불안하죠. 그게 신고해야죠. 그건 진짜. 이게 되게 저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는 양해를 구하기도 그렇고. 제가 또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또 다른 칸에 가서 서 있기도 그렇고. 또 신고하기도 그래요. 되게 난감했습니다.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귀중한 해설위원 분을 옆에서 이렇게 기침하는 건 진짜 예의가 아니죠. 어떤 분이건 간에 좀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화가 나네요. 이렇게 한 공간에 긴 시간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송국은 괜찮아요. 사실 방송국에서 아직까지 걸린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좀 괜찮다고 봅니다. 방송국은. 그리고 거리두기도 좀 얼만큼 되고 있고 그리고 방송국은 방역을 좀 잘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방송국을 믿습니다. 기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차도 방역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너무 많은 불특정 다수가 타기 때문에 기차는 좀 위험하죠. 사실 제일 위험하다고 본 게 이제 원래 클럽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대중교통이었는데 의외로 대중교통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나오고 택시에서 얼마 전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봐서는 그러니까 택시 같은 경우도 창문을 좀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선풍기 같은 여름에 이제 선풍기 같은 거 틀어놓으시면 바이러스가 조금 이제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할 때 이제 마스크 없으면 탑승을 거부당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전체나 집단이 그렇게 뭔가를 지키자라고 했을 땐 서로가 좀 불편해도 개인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서로가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지켜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그거 모르고 오셨다가 이렇게 눈물을 삼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권장사항으로 하고 강제로 못하게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물론 싱가포르처럼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물리고 이런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 않게 그냥 코로나를 잘 이겨왔으니까 좀 이렇게 조금 그냥 이렇게 주의 같은 거 주고 시민 의식에 좀 맡겨야 된다. 좀 그렇게 해줬으면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생각이 여기서 좀 갈리고요. 좀 다른 내용인데 클럽에서 지금 감염이 됐습니다. 만약 젊은 층이 코로나19 위험군이라고 하면 50에서 60년대생 부모님이 젊은 세대들이 클럽에 가는 것처럼 행동할까 이런 또 질문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치사율이 젊은 층에서 많이 나오는 이 바이러스다라고 하면 5, 60대들은 클럽에 안 갈 것이다. 안 모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5, 60대는 클럽 몰래 못 들어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왜 질문 자체가 이 코로나하고 그거랑은 좀 너무. 그러니까 요즘 말 그대로 부모님 세대는 젊은 층이 행동을 너무 경솔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별
갈등으로도 터지는 양상인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제 우리는 걸려도 별로 이렇게 가볍게 앓고 가니까 걱정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걔네들이야말로 이 다른 나이 든 사람들한테 이 코로나를 옮기는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기적인 거고 저는 그게 굉장히 나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까 이제 질문 요지는 50대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사실 그들은 안 그럴 것이다. 혹시 자식한테 옮길 수 있으니까라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가 클럽을 안 가는 거거든요. 진짜. 네? 제가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자꾸 산으로 가요. 그래서 클럽을. 예. 그래서 클럽을 안 가신다. 예. 그럼 코로나 사태가 좀 끝나면 가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큰 틀에 있어서 그 이야기나 그런 문제의식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그러면 지금 아주 급한 이 코로나 불이 꺼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후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류의 어떤 것들이 계속 우리의 집단이나 우리의 사회 전체를 좀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후에 그러면 한참 젊은 친구들, 한참 뭔가 막 끌어오르는 친구들이 그럼 앞으로도 이 이후에도 그런 식으로 못 모이거나 그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발산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럼 앞으로 이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그런 걸 발산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 소위 얘기하는 뉴노멀이라든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이런 그냥 백신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놀이 문화나 삶의 양태를 앞으로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진지하고 차분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냥 젊은 친구들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건 좀 너무 그냥 이렇게 눌러버린 듯한 느낌 들어서 정말 전문가스러운 정말 준비 많이 하셨네요. 근데 아직 저는 지금 아니요. 제가 젊은이들한테 두 분 제가 보니까 안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계속 클럽에 가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그러니까 감염자 0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클럽을 가지 말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루에 3번씩 가고 이래도 관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제 조금만 참아달라는 거고요. 그러면 서민 교수님 말씀 좀 정리해보면 이런 상황에도 클럽을 가는 20, 30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감염자가 한 명만 나오면 그만큼 경제가 1%씩 다운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크게 보셔야죠. 클럽은 내년에 가도 되고 내후년에 가도 됩니다. 근데 사실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뭔가 자신의 열정을 발산할 그런 문화가 사실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틀에 있어서는 지금은 서로가 다 차분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대응하되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이냐는 그 다음에 좀 차분하게 그것 역시도 논의해야 된다 이런 거죠. 예. 지금 많은 분들께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의견 남겨주고 계신데요. MSSK님께서는 사회 이슈를 딱딱하지 않고 재밌게 풀어주시니 육아하면서 라디오 듣는 귀가 즐겁네요 하셨고 이지환님께서는 해설위원님이 재밌어요 하셨고요. 누구 지인이신가요 혹시? 아닙니다. 저 애청자분이시고요. 제니룩님께서는 너무 재밌네요 하셨네요. 만약에 해외에서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좀 큰 벌금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초강수를 뒀다면 마스크 착용이 더 잘 지켜졌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렇긴 하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저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를 그렇게 좋은 나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침 뱉으면 얼마 해가지고 모든 거를 다 이렇게 규율을 통해서 강제하는 그런 나라는 제가 보기엔 미래가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엔 우린 당장은 지금 감염자가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봅니다. 싱가포르 사실 축구도 우리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관계없는 얘기지만. 갑자기 축구 대결로. 그러니까 그렇게 강제를 하니까 이 축구라는 것도 이 자율성이 동반돼야 훌륭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규제에 익숙해진 나라들은 공을 일정한 패스밖에 못합니다. 창조적인 플레이가 나오지 않아요. 아니 축구 해설위원 앞에서 왜 창조적인 축구 얘기를 약간 논리가 비약적으로 뛰시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TK님께서는 서민 교수님 진짜 존경합니다 하시면서 다 내려놓으신 우리 서민 교수님 존경합니다 하셨고요. 삼자님께서는 젊은 분들이 무분별하게 행동하기보단 유흥시설 사업장을 방역 차원에서 영업을 제한해야 합니다. 사업장 운영을 허가하고 그것을 이용했다고 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은120님께서는 교수님 너무 재밌어요 하셨고 진호님께서는 두 분 진짜 매일 나와주세요 하셨네요. 인기가 많습니다. 내일은 안 되는데. 저희도 내일 부를 생각은 없고요. 주 1회였습니다. 자, 여기서 좀 맞춰야겠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준비한 게 그렇게 많은데.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거 많았는데. 네, 두 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단국대과대학 서민교수 박문성 축구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중부 지방에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또 미세먼지도 오전에 나쁨입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안전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